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제보자 A씨는 곧바로 진정성 없는 사과했다. 김혜경 씨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를 12만 원씩 나눠서 결제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공개된 녹음 파일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 오고요.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추가 공개된 내용이에요. 오늘 13만 원 넘거든요.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합쳐서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12만 원 쪼개기, 카드 쪼개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왜 12만 원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라는 게 이제 주로 경기도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왜 12만 원이냐면은 김영란법 때문에 1인당 3만 원을 넘을 수가 없고 또 코로나 지침 때문에 4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이 이제 한도예요. 지금 이제 배 씨하고 A 씨가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면은 이제 김혜경 씨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반드시 12만 원 아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3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15만 원어치 이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는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는 12만 원 한도에 맞추고 하나는 뭐 10만 원이든 11만 원에 맞춰서 둘 다 12만 원 이하로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카드 바꿔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초밥이나 한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걸 안 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내 개인 카드로 먼저 내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전에는 밥 먹는 시간에 맞춰서 했지만 이거는 아예 금액까지 쪼개가지고 15만 원짜리도 12만 원 이하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일일이 지시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정치적인 면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어제 사과했지만 더 확실하게 사과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말씀. 이 문제가 더 커진 게 여러 의원분들이나 선대본에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약간은 궤변적인 논리로 방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더 화를 내게 된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그거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그리고 오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보자 A 씨가 추가로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한 10건 정도 공개했어요. 초밥집 4건, 베테랑 식당 2건, 뭐 나머지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성 대변인 이렇게 해서 한 대략 100여만 원을 썼다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까지 또 제보자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제보자가 가진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음 파일만 해도 880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들으면서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에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는 딱 2장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만 원 제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가 아니라 예. 총무과 의정계, 기획 담당하실 등등의 카드를 다 하셔서 7개의 카드로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결제를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통상 박 의원님이 부지사로 계셨을 때는 법인카드 2개를 썼는데 네네. 지금은 그거를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7개로 쪼개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을 제보로 받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자료를 내놔야 입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보는 확실히 제가 받았고 예. 그게 이유가 딱 저거거든요. 과거에 한 장으로 쓰던 액수만큼 지금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어서 12만 원에 묶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하려면 카드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서 그걸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받았고 일부가 저 제보자 A 씨에 의해서 일부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죠. 기획 담당관실 카드로 결제를 돌려막기 정황을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7장인데 예를 들어 이 제보자 A 씨에게는 뭐 초밥집, 베트남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다 김혜경 씨에게 간 거 아니냐, 갔다고 추가 정황을 공개한 건데 7장으로 쪼갰다고 해서 그게 다 김혜경 씨가 사적 유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초밥 하나가 어디로 갔느냐? 이 제보자 A 씨가 초밥을 배달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놔요. 예. 그게 다 순회동 아파트로 배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쪼갠 건 어쨌든 간에 그 초밥에 해당하는 것이 공급 요용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그 금액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한 것이죠. 예. 김관욱 교수님, 어제 제보자 A 씨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한 이후에 또 추가로 이걸 공개했거든요.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혜경 씨도 좀 전체적인 어떤 사과를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이걸 자꾸 이렇게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감사가 부실 감사 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예컨대 부지사 하실 때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당하면 좋으신가요? 그거는 저는 합당한 추측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왜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감사하고 수사가 병행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크로스체크가 돼가지고 사실은 감사 잘못한 부실 감사 그 책임까지 나중에 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부실 감사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험되지 않은 거를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뭐 아까도 저기 뭐 법인카드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 제보만 받은 것, 제보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 그 제보자 A 씨가 배모 씨와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기 아니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법인카드 또 다른 법인카드를 썼다는 7개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를 제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요.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왜 경기도 감사관을 감사원으로 파견을 받았느냐. 아하. 경기도 내부 직원을 하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다 봐주니까 그때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그 부정부패 평가가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갖다 놓으니까 3년 만에 1등을 또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감사관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감사관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보에 대한 증거 문제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경기도의 지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회가 자료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저 박수영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경기도에 업무 추진비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 없다. 예, 전혀 안 내고 있죠. 지금 뭐 처음부터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 예결위 때까지 단 한 건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뭐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털고 간다는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박 의원님의 말에 좀 어떻게 근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는 업무 추진비가 다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 선대에서 그렇게 확인해 얘기를 보면 했었죠. 이제 알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감사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러면 이 감사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감사관을 왜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실 감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를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뭐 저 자료만 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료 안 내는 거는 정말 경기도가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관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제 말씀이고 그건 사람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너무 확 달라지더라고 하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보자 A 씨가 오늘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 기자회견 직후 하루 만에 오늘 추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들을 또 한 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공관이 있잖아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공관장이라고도 있고 다 뭐 경비 청소 말고도 사실은 까딱 안 한다고요 다.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잘못된 관행이다, 고쳐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냐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좀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진짜 유인태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좀 굉장히 좀 솔직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내에서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이런 말씀을 해오셔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조금은 진영적인 판단을 하신 거 아닌지. 첫 번째, 도지사 뭐 부인이 뭐 밥하는 거 봤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앙겔라 메르켈 그 업무를 하면서도 매일 퇴근길에 슈퍼마켓 가서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밥 지어 먹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공관에서 집사들 다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제보자 A 씨가 한 건 대부분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회동에 있는 자택, 김혜경 씨가 사는 곳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지금 뭐 16개, 17개 광역단체도 있고 250여 개 그 기초단체도 있는데 관사라는 게, 공간이라는 게 지금 거의 안 쓰는 트렌드입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미 남경필 지사 시절에 지사가 이렇게 큰 공간을 혼자 쓸 필요 없으니까 결혼식하고 아이들 어떤 뭐 행사할 때 쓰게 하느라고 남경필 지사는 아파트 가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 유인태 총장도 알 텐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쓴소리하고 이런 선배로 남아주시길 좀 기대합니다. 선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박수영 의원님, 뭐 계속 이 의혹 제기를 주도적으로 하셨으니까 핵심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사적으로 개인적인 비서로 사실상 쓴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배모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배모 씨에 대해서도 경기도청 내부에서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배모 씨가 총무과 직원으로 되어 있었고 국회 업무를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무과 직원들 제가 여러 사람 면담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단 하루도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지 아니하고 김혜경 씨를 모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인태 선배 말씀하신 것들 보면 저는 사실 부지사를 김문수 지사와 남경필 지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남경필 지사님은 뭐 이혼을 해서 사모님이 없었지만 김문수 지사님의 경우 사모님의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SM5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행사도 갔고 본인이 직접 장도 받고 행사 간다고 누구 관용차를 타는 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는 거죠? 실제로 봤죠. 장도 직접 보셨고 차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10년 넘은 아주 낡은 차량인데 예. 그걸 직접 하셨는데 아니 유인태 사무총장께서는 뭐 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걸 봤냐고 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또 자리 바쁘신 와중에 뉴스탑10 출연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존에 알려진 의혹 말고도 혹시 박 의원님이 다른 제보를 받거나 혹은 의혹 제기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제 차차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썼던 업무 추진비, 예. 업무 추진비 내역을 엑셀 파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하루 한 건의 파일로 해놓은 겁니다. 4년치를 하려니까 1년에 365일인데 곱하기 4를 한 것만큼 클릭을 해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남시만 해도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년치를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클릭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놓은 기관들이 없습니다. 통으로 1년치를 올리든지 6개월치를 올리는데 예. 하루에 하나씩 올려놔서 제가 그걸 전부 다운을 받아서 하나하나 긁어서 통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거를 분석해서 제가 매달 20일 즉 경기도청에 월급날 전후해서 19일, 20일, 21일에 현금으로 150만 원을 찾아갔다. 이걸 주장한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현금으로 150만 찾아간 일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러나 저 파일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찾아갔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그 150만 원 업무 추진비를 인출하고 그 비용을 다른 뭐 비서처럼 공무원 월급을 줬다 뭐 이 말씀을 의혹을 그렇습니다. 제기하셨어요. 거기 항목을 그려놨거든요. 운전원 등 현장 직원 격려 해고 150만을 찾아갔는데 저도 격려를 많이 했지만 일정한 날짜 일정한 금액을 저렇게 찾아가는 것은 정말 뭐 알겠습니다.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오늘 뭐 김혜경 씨 논란 관련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서울시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꽤 문매를 맞았던 저 발언. 김광학 교수님 좀 어떻게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논평의 여지가 있나요? 예. 이 잘못된 표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화를 더 돋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불필요한, 부적절한 그런 주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녀를 기러보지 못한 뭐 저 표현을 써서 꽤 다시 한번 문매를 맞았는데요. 김혜경 씨 논란 최근 이재명 후보에 관련 의혹 제기를 꾸준히 해온 박수영 의원과 함께 여러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